여러분, 뷰티와 여행을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 제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행 영상을 들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늘 여행을 다닐 때 정말 자주 쓰고 즐겨 쓰는 그런 여행 어플들, 여행 앱들을 좀 모아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는 항공권 어플 한 3가지 정도를 보여드릴게요. 과거에는 스카이스캐너도 쓰고 플레이윙즈도 썼었는데 스카이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많이 나오기는 해요, 항공권이. 그런데 생각보다 다른 국내 항공권 앱과 비교를 했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이 메리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주로 스카이스캐너에서 저렴한 항공권 앱들은 경유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항을 선호하기 때문에 스카이스캐너는 좀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플레이윙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특가나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파격적인 딜 같은 것만 모아둔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저렴한 그런 항공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깔았다 지웠다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가장 자주 쓰는 항공권은 거의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티몬 앱입니다. 근데 저는 티몬을 물건을 사기보다는 항공권에 예매하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스카이스캐너랑 다른 앱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에도 여기 티몬 항공권 앱이 비교적 좀 저렴하기도 하고 직항이 되게 많고 국내 여행사들에서 싸게 내놓는 그런 항공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쓰는 앱은 인터파크 항공 앱인데요. 과거에는 진짜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수수료가 늘 10,000원씩 떼어가거든요. 비행기표 가격 같은 거 확인할 때만 쓰고 있어요. 티몬 항공권에서 한번 검색을 하고 인터파크 항공권에서 한번 검색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가격을 비교한 다음에 티몬에서 결국엔 예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진에어나 아니면 제주항공이나 그 항공사의 앱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직접 예약을 하기도 해요. 간혹 가다가는 그 항공사 앱에서 예약을 하는 게 10,000원에서 뭐 20,000원 정도 더 저렴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더블 체크를 한 다음에 더 저렴한 곳으로 예약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인데요. 모든 여행 영상에서 언급한 것 같긴 한데 부킹닷컴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부킹닷컴 회원 레벨도 지니어스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 등급으로 오르면은 특가딜, 뭐 시크릿 딜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할인도 막 15%까지인가 뭐 제공해주는 것도 있고, 얼리 체크인이나 뭐 레이트 체크인 혜택도 생기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니어스 회원이 되니까 좀 베네핏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뭐 내가 대접을 받는다?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좀 좋아요. 내가 좀 회원 등급이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호텔스 컴바인이나 아니면은 다른 해외 숙박 앱들도 뭐 호텔스닷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부킹닷컴이 가장 좀 편리하더라고요. 편리하기도 하고 가장 좀 정리도 잘 돼 있고 보기도 편하고 해가지고 저는 그 수많은 여행들을 주로 부킹닷컴으로 예매를 해가지고 다녀왔었습니다. 후기들이 비교적 좀 많이 상세하게 축적이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려는 숙소가 실제로 어떤 점이 장점이고 단점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체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원들의 리뷰에 호텔 측에서 어떻게 답변을 달았는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요. 그래서 호텔 측에서 리뷰에 댓글을 좀 많이 단 곳은 확실히 그 호텔 숙박객들에게 좀 더 케어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서비스가 좋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국내 호텔 예약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호텔 앱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몇 년째 쓰고 있긴 한데 호텔부터 시작해가지고 탑급의 6성급 호텔까지 전반적으로 잘 여러 가지 호텔들이 있어가지고 예약 시스템도 되게 편리하고 쿠폰도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해가지고 가격대도 분명히 저렴한 베네핏이 있고, 그리고 데일리 호텔 회원만을 위한 그런 숙박 상품 패키지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알짜배기로 구매를 하시면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좀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도 저는 물론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자주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가끔 호텔 말고 좀 예쁜 집에서 좀 묵고 싶다 할 때 그럴 때는 에어비앤비를 쓰는데 아무래도 해외를 나갈 때 좀 호텔이 아닌 곳에서 묵기에는 안전의 측면에서도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혼자 여행을 다닐 때는 아무래도 좀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의 신변을 좀 보호할 수 있고 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호텔을 예약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해외에서는 아직은 써본 경험이 없고 저는 그냥 국내에서 가끔 좀 예쁜 집에서 뭔가 꾸며놓고
뭔가 파티 같은 것을 하고 싶거나 혹은 숙박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만 아주 가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인 워크숍 같은 거를 갈 때 그럴 때 쓰고 있어요. 혼자 여행을 다닐 때 에어비앤비를 쓰는 건 글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다닐 때 여러 가지 여행 패키지 상품 같은 것들을 찾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또 여행 상품 같은 것들을 여행 액티비티나 혹은 마사지부터 해가지고 포켓 와이파이나 유심칩이나 이런 거를 아주 편리하게 구매를 하고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정말 잘 나왔잖아요. 예전에 제가 최초에 와그를 처음 알긴 했는데 와그는 뭔가가 안 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아했었는데 좀 안 쓰게 돼가지고 좀 지웠고요. 제 핸드폰에 남아있는 앱은 두 가지입니다. 마이리얼 트립이랑 트리플인데요. 마이리얼 트립은 정말 잘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두바이 여행을 갈 때 그때 뭐 낙타 체험이나 아니면은 뭔가 사막 투어나 이런 거를 예약할 때도 이 마이리얼 트립을 이용했는데 전 진짜 마이리얼 트립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여행 상품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웬만한 뭐 액티비티도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이리얼 트립을 통해서 세부 갈 때도 이용을 했었었고 두바이 갈 때도 이용을 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좀 편리하게 좀 안심을 하고 여행 상품을 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여행 상품을 예약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메신저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 상품 담당자와 함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마이리얼 트립을 가장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트리플 같은 경우는 저는 여행 정보 같은 것들을 얻을 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직접적으로 뭔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쓰진 않았지만 워낙에 이 트리플 앱 같은 경우는 매니아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앱이 이쁘고요. 그리고 정보들이 정말 가지런하게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뭔가 만족스러워요. 앱이 필요한 것들이 알짜배기로 잘 정리돼 있고 뭐 가이드나 뭐 호텔 관광 맛집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그 여행 지역에 대한 정보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건 정말 진짜 잘 만든 앱인 것 같아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더 국내 여행을 다닐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앱인데요. 타다는 진짜 평소에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여행을 다닐 때도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짐이 좀 많을 때 택시를 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조금 돈을 더 내고 좀 편하고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할 때는 이 타다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코레일톡은 뭐 KTX 앱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죠. 그래서 부산 여행 갈 때도 그때 이용을 했었고 아니면 지방 쪽으로 내려갈 때 많이 쓰는 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레일 앱도 진짜 많이 쓰고 있고요. 혹은 KTX가 너무나도 가격이 비싸고 부담스러울 때는 또 버스를 타는 것도 옵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고속버스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해외여행을 갈 때 번역 앱들도 필요하잖아요. 저는 주로 이제 영어로 소통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영어로는 소통하면 돼가지고 번역 앱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얼빈으로 여행 갈 때는 와 진짜 중국어를 할 줄 모르면은 소통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번역 앱을 처음 깔았는데 파파고도 있고 아니면 구글 번역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파파고보다는 조금 더 편한 게 구글 번역 앱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그 어순이 같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친 다음에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더 중국 분들이 알아듣기가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파고랑 구글 번역 앱이랑 번갈아 가면서 썼는데 지금 제 앱에 남아있는 거는 구글 번역 앱입니다. 고덕지도인데요. 이거는 중국 여행 가시는 분들은 꼭 쓰세요. 구글 맵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저는 구글 맵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닌 지역을 갈 때는 되게 편리하게 쓰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고덕지도를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기도 하고 돌아다닐 때 훨씬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중국어를 읽을 수는 없을지라도 저도 저 중국어 다 못 읽거든요. 기초거든요. 제가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주소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그거를 고덕지도에다 입력을 하고서 그냥 내비게이션을 켜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잘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디디 앱도 여러분 꼭 쓰세요. 제가 이번에 세부를 갈 때 처음으로 우버 앱을 써봤거든요. 해외에서 그런 우버 앱을 써보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냥 일반 택시를 타거나 하면은 미터기 켜주세요라고 막 해야 되고 혹은 미터기 안 켜준다고 하면은 막 흥정해야 되고 되게 피곤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버 앱을 쓰는 게 진짜 짱이에요. 진짜 우버 앱에서는 딱 그냥 기사도 누군지 확실히 그 신변도 나오고 그리고 좀 그런 면에서 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미터기 따로 켜달라고 요청할 거 없이 자동으로 그냥 탑승을 하면 미터기가 켜지면서 그 거리 요금에 따라 가지고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버 앱을 자주 쓰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우버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버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지 하고 찾아보니까 디디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하얼빈에 갈 때 디디를 너무나도 잘 썼습니다.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디디라는 앱이, 저는 카카오 택시 앱이 정말 출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디디 앱이.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정보부터 해서 지도에 뚜두두두 이렇게 거리 남아있는 거에 따라서 측정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한국에 있어도 미리 그 여행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 기사분이랑 소통을 하고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자동으로 메신저에서 번역을 해준다는 점과, 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디디가 중국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지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을 여행 가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독 지도와 더불어서 디디 앱도 꼭 필요하다는 점 진짜 누누이 강조드려요. 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진짜 다양한 앱들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다니실 때 그냥 여행을 다니지 마시고 이런 되게 좋은 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플들을 꼭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게 시청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직 저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하기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